2025년 3월 31일 월요일 낮 12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뉴스의 초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뭐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윤석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선고가 언제쯤 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날 것인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 심의가 끝나고 지난 2월 25일 날 탄핵 심의가 끝나고 이제 한 달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한 달하고도 한 6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없어요. 전에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거기 탄핵 결정하고 뭐라 그러나 뭐 정인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인들 이제 이렇게 말을 다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지금 이번에는 1월 중순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 25일까지 약 한 달, 약 40일 정도 그 정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이제 평의를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정은 다 들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거기 한 2주, 한 보름 정도 걸렸거든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보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뭐 정말 4월 18일까지 거기 결정이 안 나게 되면은 곤란하죠. 거기 4월 18일 되면은 문형배 대법관하고 이미선 대법관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6사람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 결정이 못 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을 해라. 전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라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줄 탄핵을 하겠다. 또 민주당 의원들만 가지고도 탄핵이 가능하니까, 그거 안 되면은 또 뭐 한덕수도 탄핵하고, 또 계속 줄 탄핵이라 해가지고 그냥 국무위원들 전부 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씨하고 뭐 한 86명을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또 이제 뭐 고발을 한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 그러나 뭐 좀 그래 돼 있어요. 좀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지 뭔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뭐 언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선고를 며칠 날 하겠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더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헌법재판관을 뭐 이름을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누군지 헌법재판관이 누군지 뭐 대법원장이 누군지 뭐 국회의장이 누군지 실제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던 사람은 예수, 그리고 석가, 그리고 강정산, 김일부 대성사, 그리고 최수훈 대신사. 그 한 5사람 정도예요. 예수, 석가, 강정산, 김일부 대성사, 최수훈 대신사. 그 외에 또 여러분이 있죠. 있지만은 주로 이제 기독교에 관련되신 분, 불교에 관련하신 분, 또 이제 강정산에 관련되신 분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은행, 그리고 살아온 삶, 그리고 말, 그리고 행위, 여기에 내가 관심이 있지. 딴 데는 뭐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대법관,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 대법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다 보니까 이 여덟 사람이거든요, 지금. 8사람 이름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8사람인데 남자가 4사람이고 여자가 4사람이에요. 전부 다 내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들입니다. 내보다 1961년생 그 정형식 대법관이 이제 내보다 5살 적고, 제일 적은 사람은 1970년생인가 그 이미선 재판관, 이번에 4월 18일 날 이제 그만두시는 분, 이분이 내보다는 14살 적어요. 그리고 남자 4명, 여자 4명. 근데 여자로 보면은 뭐 김복형 씨라고 있는가 봐. 김복형 대법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선 대법관, 그 다음에 정정미 대법관, 그 다음에 정계선 대법관, 이 4사람이에요. 그 남자로서는 김형두 대법관, 그 다음에 문영배 대법관, 그 다음에 조한창이라고 있어요. 조한창 대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형식 대법관, 이렇게 4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조한창 대법관은 나이가 몇 살이고, 내보다 9살 적은데, 이 사람 장인어른이 정동호 장군인가 보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12.12 사태 때 전두환 편에 서가지고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할 때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 제일 높은 사람이 경호실장이고 차지철은 총 맞아 죽었고, 김재규 총이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이인자가 차장도 이렇게 보안사 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조사받고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김복동인데, 노태우 처남이죠. 노태우 처의 김옥숙의 오빠니까 김복동이도 그만두게 했다고. 김복동이하고 전두환이하고는 같은 칠성의 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두환이가 워낙 파워가 좋으니까 김복동이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정동호인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경호실 병력을 이렇게 장악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12.12 사태 때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 요원들의 책임자가 정동호라고. 그 사람이
그 저기 이순자 여사하고 정동호 씨 부인하고 아주 친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순자 여사가 그 자기 남편이 그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뭐 어디 뭐 개발되는 정보를 좀 이렇게 알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 땅 사면은 땅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던가 봐. 이순자도 그렇고 이순자 여사도 그렇고 정동호 자기 부인도 그렇고 부인들끼리 이제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래 돈을 좀 벌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정동호 사후가 조한창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한창 씨 이제 자기 장모가 이제 뭐 불교 방송에 뭐 이사로 있었고 뭐 이순자 여사하고 아주 가까우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순자 여사하고 뭐 저기 김건희하고는 한 번씩 이렇게 전에 안 만났잖아. 2022년도에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만났는데 그 뒤에도 만났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소스가 그렇게 되면은 조한창이가 좀 자꾸 연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김복형 그 씨가 또 남자 이름 같은데 여자예요. 이 사람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5대3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8사람 가운데 5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인자 이렇게 탄핵 인용을 바라는 사람이고 나머지 3사람은 정영식하고 이제 김복형이 그리고 조한창이 대법관 이 3사람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를 이제 원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하게 되면은 6사람 돼버리거든요. 그럼 6사람 되면은 윤석열이가 탄핵이 된다고. 그러니까 박찬대 그 민주당 원내대표로 봐서는 그게 급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라. 안 한 거라면은 한덕수 탄핵시켜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볼 때에 큰 대세를 봅니다. 대세를 볼 때에 김건희하고 이제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행한 업을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죄의 열매가 익을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악행을 한 그 열매가 익을 때가 돼서 뭐 탄핵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 탄핵되고 김건희도 이제 그 특검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주가 조작한 거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양평 고속도로 휘어진 거라든지 또 작년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그 밝힌 그 마약 사범에 대한 것을 저기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다 막았거든. 거기에 대한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경악할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검에 들어가서 밝혀내면은 아마 국민들이 아마 경악할 거예요. 그런 모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은 다 벌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 벌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운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국운을 볼 때에 우리나라는 허경영 신우님께서 그 국가혁명 당가에 나와 있다시피 세계 제일 대한민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제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지금 단계인데 국운이 그렇게 뭐 3, 40년, 50년 뒤로 지금 후퇴하는 그런 운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 조만간에 막 탄핵 결정이 탄핵
인용으로 나는 결과가 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됐다. 이러면 다시 이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을 버티겠나. 이런 말을 해요. 한 달 못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참 그와 같은 때에 나와 있습니다. 뭐 대법관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야기를 못 하겠네. 참네. 좀 아쉽네요. 어제 허경영 시인님께서 하신 말씀 해야 되는데 그 담배꽁초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에 시간 있으면 오늘 오후나 봐가지고 시간 있으면 또 한번 하겠습니다.